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 이루리의 재학생 임원북 진행을 맡은 최희선입니다. 오늘의 임원북은 대외활동의 전문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16학번 이정민 학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학우님은 성균관대 C스쿨,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등의 교내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로의 배낭여행, 조선일보 청년미래탐험대, 한 아세안 유스 네트워크, 아세안 유스 다이얼로그 한국 대표단 등 다양한 교회 활동을 경험하신 학우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나열하기만 해도 벅찬 이 수많은 활동들을 바로 단 한 명의 학우분이 해내셨는데요. 그 학우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정민 학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정민입니다. 네, 자타공인 대외활동의 전문가 이정민 학우님께 질문을 드리며 학우님의 풍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수학과 17학번 김세령 학우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총 2가지의 질문인데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저보다 많이 여행을 다니신 학우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행 취향이 각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우선 제 여행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 데살로니키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시내 곳곳에 숨어 있었던 유적, 그리고 시민들의 여유로운 문화, 그 다음에 에게해를 끼고 있어서 바다를 옆에 두고 산책할 수 있었던 점까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는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 중에 물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가끔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다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선배님도 그러신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적은 없고, 그나마 가장 오래 있었던 기간이 한 2달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온 게 외국에 가장 오래 있었던 시기인데, 이제 거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진 않았지만 음식 생각을 할 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꼭 이제 부엌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술학과 20학번 장한나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역시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교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18년에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주최한 IPLP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홍콩과학기술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직접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살면서 홍콩에 관련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IPFP 같은 활동들은 면접을 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네, IPLP는 이제 서류를 먼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면접을 받는데요. 1대 다 면접이거든요. 우선은 영어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함께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진짜 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냐, 2가지를 보시고 나머지는 딱히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한나 학우님의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해외 교류 활동을 하게 된, 그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잖아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다 보니까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면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이제 발탁돼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번째 질문 드릴게요. 3번째로는 전자전기공학부 17학번 이정현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2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셨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접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또 본인만의 이 활동들을 선택한 기준이 있으신지. 학교 공지사항을 가장 많이 봤었어요. 이게 흔히 놓치기 쉬운데 되게 유익하고 많은 정보들이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 같고, 대활동을 제 기준에서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공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걸 참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점을 보이는 좀 더 역량을 키우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대활동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활동하신 경험들 중에서,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본인이 내면적으로 성숙되었던,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은 화이자에 이제
미래 헬스케어 공모전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는 이제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 활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네이버 D2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창업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창업이라는 활동이 그렇게 막 엄청 쉬운 활동은 아니더라고요. 팀원 간의 그 화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팀을 구축하는 데만 이제 의미를 뒀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서 좀 제가 역량을 많이 더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쉬운 점 있을까요? 놓친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쉬웠던 부분이라면은 제가 학점 관리를 1학년 때는 활동을 별로 안 해서 학교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했었던 것 같은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신경이 좀 쏠리고 제 관심이 이제 공부에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학점이 좀 약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는 유학을 이제 결국 가는 게 목표가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점이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학점 관리까지 잘했으면 정말 대단한 대학 생활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스템 경영공학과 1호학번 이상재 학우님의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해보셨던 대외 활동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에 융합기초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융합기초 프로젝트는 이제 양 캠퍼스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도 있고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경영학과 학생의 발표를 보면서 PPT는 저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아니면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자연스럽구나 아니면 좀 더 어필이 되구나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시스템 경영공학과 1호학번 신기섭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가 신입생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학과는 2015년부터 학생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생학과인데요. 첨단 헬스케어라는 신산업 분야를 주제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분야의 핵심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취지 아래서 저희 학과가 지금 설립되고 이제 계속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총 3개 트랙으로 이제 학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트랙은 의료 영상 및 기기 트랙이에요. 이 트랙은 MRI 같은 첨단 의료 영상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모두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트랙은 생체 재료 트랙인데요. 하이드로젤과 같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생체에 맞는 적합한 소재를 개발해서 인공심장 또는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트랙입니다. 세 번째 트랙은 뇌과학 트랙인데요. 아직 인간이 개척하지 못한 영역이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 트랙에서는 사람이 인지 활동을 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뇌의 어떤 영역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는 이제 뇌의 어떤 활성화 반응이 어떤 작용을 유발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이제 치매 치료 연구도 담당하고 있고 뇌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실험을 할 수 있을까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3가지 트랙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학습을 하고 싶어서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첨단 의료 영상 쪽에 관련해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 건데요.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복수 전공으로 인포메틱스 융합 전공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그 AI를 뇌과학 연구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근데 뇌과학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장비거든요. MRI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을 해야지 저희가 실제로 사람의 머리를 갖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비침습 형태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MRI 같은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기기의 기술이 가장 발전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18학번 이가원 학우님께서 요청해 주신 질문입니다.
대외 활동 자소서 면접 합격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능력이 이 활동에 어떻게 어필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활동을 시작하는 거는 어려운데 이제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이 이 활동에서는 어떤 정도의 활동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담보해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철저한 준비랑 자신감이 꿀팁이 있을게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융합생명공학과 18학번 김수연 학우님의 질문입니다. 김수연 학우님께서 이정민 학우님이 경험하신 C스쿨과 특허 출원에 관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C스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가 C스쿨의 특성화 학과에 속해 있어서 거기 해당 소속 연구원님이 찾아오셔서 설명회를 해주셨어요. C스쿨을 하다 보면 좀 재미난 대학생활 그리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확신이 생겨서 이제 C스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스쿨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기초 프로젝트,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공을 소프트웨어와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C스쿨 융합기초 프로젝트를 통해 특허 출원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허를 출원하셨나요? 제가 특허를 지금까지 2개를 출원을 했었는데 하나는 보행자 안전 프로그램으로 옛날에 포켓몬고가 한창 열풍일 때 사람들이 그냥 핸드폰만 보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림을 주는 어플이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알림을 주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특허 출원을 하나 했었고, 또 다음으로는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대외활동 공모전 과정에서 이제 음성 AI 스피커로 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감지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읽고 조금 실생활에 응용을 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다 보니 그게 특허로 출원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같은 변리사 분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 출원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명의로 2개 받았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특허 출원하는 과정에서보다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데 특허는 어떻게 출원할 수 있지? 그 처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리사분께서 이거 특허 출원해도 괜찮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분이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주셔서 저는 학교에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16학번 이정민 학우님과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자타공인 대외활동 전문가답게 정말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경험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해에 거쳐 경험하신 다양한 교내, 교회 활동을 단시간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 앞에 망설이고 계시는 성균관대 학우분들을 위해 본인의 경험을 녹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새내기 분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었던 활동들이 많았을 거고 저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글로벌한 성균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은 아이캠퍼스 수업에 몰두하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영원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수기치인의 정신으로 본인의 역량을 닦는 시간으로 이제 삼아서 잘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찾아오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이정민 학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휴먼북 제5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리 휴먼북은 깊고 풍부한 성균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